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예외 처리에 대해서 1강을 마쳤죠. 그때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게 이제 예외에 있어서 뭐 에러가 뭐다, 그리고 예외가 뭐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속을 받으면 실행 예외가 되고, 그것을 상속받지 않으면 일반 예외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번 강좌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만나봤던 수많은 런타임 예외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살펴볼까, 대표적으로 몇 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중첩 클래스 마무리했고, 자, 이제는 챕터가 15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자바 프로젝트 해서 만드시고요. 자, 프랙티스 언더바 챕터 15 하고요. 갈로 열고, 우리가 예외 처리.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해서, 자, example 01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건드려 본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예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뭡니까? 배열에서 우리가 많이 발생했던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컨트롤 N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CL 하면 자,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그죠? 바운즈 익셉션 이렇게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예외 런타임 익셉션을 알아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static void main을 체크를 한번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익셉션이라고 하지 말고요. 어레이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외가 같은 게 이름이 중복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EX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을 다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인트 배열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ARR 해서 U int 해서 우리가 방을 한 5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sysout에서 우리 배웠던 arrays 클래스 기억하시죠? 여기에 toString, 그죠? toString에서 자, 뭡니까? int 배열이었죠. 그래서 arr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해보니까 자, 이렇게 5개의 방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5개가 이렇게 0으로 초기화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예전에 배열할 때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반복문을 돌리는데, 그죠? 자, int i는 0 해서 i는 arr.length까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여 자, 이게 5개의 방이니까 5개의 방까지 잘못 내가 해서 자, 6번째 방까지 이렇게 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초기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arr i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으로 초기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몇 번째 에러가 나오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자, ARR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I, 그죠? 플러스 I, 그 다음에 플러스 뭡니까? 자, I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는 이렇게 하고 플러스 ARR I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면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예상하건대 여기서 볼 때 처음에 0, 1, 2, 3, 4까지는
이게 10으로 다 대입이 될 겁니다. 그죠? 이까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i가 5가 되는 순간에 방이 5가 여섯 번째 방이 이제 인덱스로는 5잖아요. 그러면 여섯 번째 접근할 때는 분명히 방이 없다라는 예외가 터질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exception, thread main, javalang,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여기서 발생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에 클릭을 해보면 13번째 줄 여기서 터졌다. 결과론적으로 얘가 여섯 번째 i가 5일 때 i가 5일 때 우리는 어레이 인덱스 5일 때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익셉션이 예외가 발생이 될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 우리는 이거 배열을 많이 다뤘으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예외 처리 코드를 배우고 나면 여기에다가 이제 트라이 캐치로 우리가 감싸 놓고 이제 그 예외가 터지면 캐치문이 잡아서 이렇게 예외를 이제 처리해 주는 그러한 게 바로 예외 처리 코드입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지 아니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배열 방이 없다 혹은 뭐 방이 초과됐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메시지로 주게 되면 그 메시지를 출력하게끔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배열할 때 참 많이 만나봤던 예외다. 그죠? 맞습니까? 자, 이러한 예외가 뜨면 아하, 방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게 바로 어레이 인덱스 out of bounds exception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만났던 게 뭐였습니까? 그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한 개 더 예제를 해볼까요? 자, n 해서 cl 해서 여기다가 자, null 포인터 ex 하나 이렇게 해볼게요. 역시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 null 포인터 exception은 말 그대로 제가 이론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string 해놓고요, 여기다가 뭐 str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null 이래 했어요. 그죠? null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sysout 뭐 예를 들어서 sysout 해놓고요, 자, 여기에서 str 해놓고 to strin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to string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죠. 확인해 보니까 자바 랭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자, 이거를 우리가 메모리로 잠깐만 오랜만에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참조 변수 str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여기에 아무런 지칭하지 않는다라는 null 값만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 인스턴스가 있어서 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할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것들은 null pointer exception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근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잖아요. 컴파일 예외처럼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죠. 컴파일 예외가 발생하는 거, 뭐 스레드에 잠깐 멈추는 뭐 슬립 메서드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이라도 떠주면, 이렇게 떠주면 말이죠, 일반 예외처럼 체크드 익셉션처럼 이렇게 떠준다면 이거는 여기다 갖다 대고 트라이 캐치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돼요. 그럼 얘가 발생을 해도 얘가 잡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해주고 이거는 그냥 덩그러니 이렇게 예외가 터질 걸 이제 프로그램을 좀 하시는 분들이야 보면 아시겠죠. 근데 이제 스트링 클래스를 처음 배워보신 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거는 인스턴스가 즉 객체가 없는데 왜 여기서 객체의 인스턴스에 있는 그 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하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널 포인트 익셉션 같은 경우는요, 이 예외는, 널 포인트 익셉션 예외는, 뭐냐면, 즉, 여기서 말하는 객체가 인스턴스잖아요. 그죠? 인스턴스가 없는데, 어떻게 그의 인스턴스에 있는 to string 메서드를 호출하니,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널 포인터 익셉션입니다. 널 포인터 익셉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이제 try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려요. try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예외가 터질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캐치 블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예외를 받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점 프린 이점 뭐 sysout 해볼까요? sysout 해가지고 이점 get messag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주잖아요. 해주면 실행을 해보면 그냥 널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널이다. 얘가 널이다 지금. 널이니까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트라이 캐치 코드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살펴본 널 포인터 익셉션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두 개 했네요. 그죠?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과 널 포인터 익셉션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봤던 게 뭐였습니까? 그죠? 넘버 포맷 익셉션이 있었어요. 그죠? 자, 넘버 포맷 익셉션 한번 해보죠. 자, n 해서 자, 클래스 해서 자, 넘버 포맷 ex를 하나 해서 자, 메인 메서드 체크를 하고요. 자, 이거 우리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string 해서 자, str1은 얘는 100에 100 이렇게 우리가 문자열 10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string 해서 str2는 자, 100 뭐 100가 해볼까요? 자, 100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다고 치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를 그냥 출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 보죠. str1과 플러스 한 칸 이렇게 띄우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str2 이렇게 출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전부 다 현재 스트링이죠. 둘 다 스트링. 그죠? 스트링인데 이거를 제가 숫자로 한번 바꾸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인티저 클래스에 뭡니까? 좀 false int 쓸 수 있죠. 요 메서드가 바로 인티저 객체의 정적 메서드인 스트링 객체를 뭐 숫자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우리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false int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넣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죠. 자, false int, 아이고, false int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str1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건 숫자 100이지 아니 문자 100이지만 숫자로 바꿔줄 수 있는 얼마든지 숫자로 바꿀 수 있는 형식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int value 1에다가 이 값을 이렇게 대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integer.false int를 넣는데 이번에 str2를 넣었다고 치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100가라는 이거를 숫자로 바꿀 수가 있나요? 절대 못 바꾸죠. 이런 게 어디 있나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자, int value 2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그대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int result 이렇게 해서 value 1과 value 2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숫자니까. 그리고 나서 sysout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result 값을 출력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예외가 터질 겁니다.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고 13번째 줄에서 한번 볼까요? 자, 컨트롤 F11번 눌러서 실행을 해보니까 이거는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3번째 줄에서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for input string 백가, 야 백가가 어떻게 숫자로 바뀔 수가 있니, 이런 뜻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숫자가 어떻게 이 문자열이 얘가 어떻게 우리가 숫자로 바꿀 수 없죠. 맞죠? 그래서 이럴 때 터지는 예외가 바로 뭡니까? 그죠? 넘버 포맷 익셉션이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다시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하나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넣고, 이거를 그냥 주석 처리를 해보고, 자 여기에서, 자 여기다가 value 1, 그리고 여기는 value 2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여기서 14번째에서 터질 거니까 이거는 출력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는 100이 나왔는데 이 100가는 변형을 못 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네요. 이게 바로 넘버 포맷 익셉션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숫자의 형태가 아닌데, 문자열이긴 하나 숫자의 형태가 아닌데 숫자로 바꾸려 하는 거, 그게 바로 넘버 포맷 익셉션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였던가요? 아, 그죠? 우리가 이거 했었죠? 여기서, 자, 컨트롤 N 해가지고요. CL 해서, arithmetic exception이 있었죠. arithmetic exception, EX 하죠. arithmetic. 자, static void main.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그냥 단순합니다, 이거는. 모든 숫자를 0으로, 즉, arithmetic exception은 산술적 예외가 산술적 예외가 발생할 때 우리가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int a는 뭐 10, 그리고 int b는 0, 이런 식으로 줬다고 치죠. 모르고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자 int 뭐 예를 들어서 c는 어떻게, 자 a 나누기 b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시스아웃 돼가지고요. 시스아웃 돼가지고 C를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자, 실행을 해보니까, 여기서 11번째 줄. 그죠? 11번째 줄이 어딥니까? 여기네요. 그죠? 아, 여기네요. 그죠?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나와요? 자바랭 arithmetic exception by zero. 제로로 모든 수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가 없다. 맞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 터지는 예외가 바로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게 바로 arithmetic exception, 요런 놈입니다. 자바랭의 arithmetic exception. 지금까지 다 설명했던 이런 애들은 누구를 상속받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죠? 런타임 exception 클래스를 다 상속받죠. 그죠? 얘를 상속받아야 뭐가 된다고요? 실행예외가 되고, 그냥 일반 exception을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이거는 일반 예외가 되죠. 그죠? 일반 예외. 맞습니까? 자, 됐나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론 강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개 또 대표적으로 살펴볼 게 바로 우리가 다양성에서 많이 연습했던 뭡니까?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주구장창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컴페어러블이나 뭐 컴페어러터나
아니면 아무튼 소팅할 때 필요한 그러한 비교자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참에 명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클래스 캐스트 ex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피니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간단하게 제가 자,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 하고 A 하고 A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뭐 B 해서 익스텐즈 A를 상속을 이렇게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자, 그 다음에 C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는 지금 BC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 C가 이렇게 상속받는 이러한 형태가 상속계 증거가 만들어지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니다. 자, A는 new A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지거 부모가 부모 거 조상이 조상 거 생성하는데 문제 되지 않죠? 그러지 말고요. 다양성으로 자, B를 이렇게 생성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조상 클래스의 다양성으로 조상 클래스의 참조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타입이 즉 참조하고 있는 인스턴스의 타입이 무엇이죠? B죠, B.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 B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운 캐스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B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이러면 이거 문제 될 거 있습니까? 문제 될 거 전혀 없어요. 실행해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sys out에서 뭐 아무 이상 없다라고 실행 완료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실행 완료. 맞죠? 이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 참조하고 있는 인스턴스를 A가 지금 조상 클래스의 참조 변수가 자선 클래스의 인스턴스 B를 참조하고 있으니까 B로 타입 캐스팅을 해서 강제 캐스팅을 해서 자, 다운 캐스팅이죠. 다운 캐스팅을 해서 B에다가 넣는데 문제될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거를 복사해서요.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고 자, 요거를 A1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얘가 B를 이렇게 또 참조하게 만들고요. 이번에는 얘를 자, C 타입으로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C 하고 여기다가 C 하고 A1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참조하고 인스턴스가 B인데 C 타입으로 강제 타입 캐스팅이 돼서 일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맞죠? 이거는 일로 이렇게 타입 캐스팅이 안 되죠. 클래스 캐스트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자, 실행을 해보면 위에 거는 실행이 됐는데 밑에 거는 17번째 줄에서 지금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터졌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죠.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발생. 왜? 지금 참조하고 있는 타입이 B인데 C로 바꾸려고 하니까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인터페이스도 일종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한번 해봅니다. 자, 인터페이스 그죠? 인터페이스 A. 인터페이스 A 하지 말고요. 이거는 인터페이스는 I로 하죠. 자, I로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클래스 해가지고요. 클래스 B, C, D 해볼게요. D 해서 implement 해가지고 I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역시 D가 아니라 이번에는 E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면 또 상속계 증도라기보다는 UML 코드에 가깝죠. 이거는. 자,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 제가 몇 번 인터페이스 할 때도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 지금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서 자,
어떻게 하냐? 자, i는 해서 new 뭡니까? d 이렇게 참조할 수 있죠. 그죠? 충분히.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자, d 어떻게? d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 뭡니까? d 이렇게 하고 아이고 d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i 이러는데 문제 될 거 있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이거 복사해 가지고 이거 붙여놓고 여기서는 터질 거 분명하니까 주석 처리로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 완료 뜹니다. 그죠? 문제 될 거 없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i2로 하고요. 얘가 d를 그대로 참조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e 해가지고요. e 그리고 나서 e 그리고 i2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참조하고 있는 클래스는 d인데 1로 또 바꾸려고 하죠. 2로 이걸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타입이 안 맞죠.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바랭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여기서 또 터진다는 걸 29번째 줄에서 여기서 지금 터진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을 하더라. 맞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어떤 걸 참조하느냐에 따라서 자, 여기서 인터페이스 뭡니까? 인터페이스의 참조 변수가 어떤 참조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인스턴스의 타입이 무엇인가? 이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맞습니까? 이렇게 타입에 맞게끔 우리가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지 얼토당토안하게 이렇게 이거는 D를 참조하고 있으면서 E로 바꾸려고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예외가 바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이 아니죠. 이번 강좌에서 우리가 Arithmetic Exception,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Class Cast Exception, Null Pointer Exception, 그리고 Number Format Exception까지 한 5개 정도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것 말고도 수많은 예외가 많습니다. 뭐 Unsupported Exception, 뭐 Interrupted Exception, 뭐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장을 배우고 나면 아하, 어떻게 예외 처리를 하고 어떻게 예외를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이 9장, 15장도 예외 처리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공부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억하실 거는 런타임 익셉션을 얘네들은 다 상속을 받았다. 그때 제가 이런 시간에 그 뭐죠? 그 자바 닥스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재차 드린 바가 있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다고 강의 들어 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복습하면서 한번 정리를 싹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